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이고요. 나이는 올해 41살입니다. 슬하의 두 아들 중학교 3학년, 1학년이 있는데 나름 고생해서 열심히 키웠다고 자부하고요. 저는 통신사에서 근무했었는데 근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이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39살 느린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지금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20살 때쯤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참 참하고 또 성격도 착하고 게다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정도의 강한 생활력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강하게 이끌려 사귀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극심한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해 저는 하루에 4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이지 몸이 부서져라 일만 했어요. 유치원 버스 운전, 신문 배달, 목욕탕 청소, 야간 족발 배달 등등 힘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덕분에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고 통장에 돈이 점점 늘어가는 걸 보는 낙으로 힘든 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며 서로 부지런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생활이 많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현재 아파트 한 채는 전세로 돌려놓고 지방에 주택을 또 구입해서 월세방 3개로 구조 변경을 해서 새로 놓은 덕분에 매달 적지 않은 고정 수입이 차곡차곡 들어옵니다. 이번에 다시 새로 집을 장만했어요. 이사를 하고 집 명의는 와이프 이름으로 해줬습니다. 와이프는 현직 간호사이고요. 아이 키우면서 식당에 설거지 알바도 하고 하여튼 돈이 덜 만난 일은 뭐든 가리지 않고 다 했어요. 와이프가 참 고생 많이 했죠. 아무튼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애들은 어느새 훌쩍 크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모두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 모두는 여유로워진 상황에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멀리에서 온 외로운 친구 한 명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와 헤어지고 제 친동생이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는 친구였네요. 저랑은 마음도 제법 잘 맞는 편이고 말도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딸이 한 명 있는데 나이는 10살이지만 지능은 2살 아이일 정도로 심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어요. 현재 그 친구는 딸과 함께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요. 참 어렵게 사는 친구이다 보니 제가 더 정이 간 건지도 모르겠네요. 일 끝나면 같이 소주도 한잔하고 서로 자주 집에도 초대해서 밥도 먹고 저희 와이프랑 셋이서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어요. 멀리 쇼핑을 갈 땐 제 와이프가 아픈 그 친구 딸의 엄마 노릇을 해주면서 서로서로 의지해 갔었고요. 하루는 돈이 급했던 그 친구가 저에게 몇백만 원을 빌려갔어요. 꼭 준다는 말과 함께요. 저는 속으로 이 돈은 못 받아도 된다. 차라리 형편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다고 치자. 라는 생각으로 빌려줬어요. 사실 제 동생의 중국집이 장사가 잘 안 돼서 그 친구가 몇 달 동안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힘들어했던 거였더군요. 그래서 더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어느 민간 위탁시설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설에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고 그 친구 일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었죠.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일하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격려도 해주고 어려운 일도 이래저래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새로운 빌라를 구입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일이 터졌어요. 공사비 문제로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랑 식당에서 만나서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지다 보니까 자리가 길어지게 되었고 그 친구와 와이프는 지루했던지 따로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먼저 가라고 말했죠. 이후 업체 사장이랑 가격 문제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보여서 결국 저도 1시간 후쯤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내와 그 친구가 안 받더라고요. 아무래도 느낌이 싸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곳은 놀러 갈 만한 곳이 딱히 없어요. 무작정 두 사람을 찾으러 다니다가 한 술집에서 저는 못 볼 걸 보고야 말았어요. 그 친구와 아내는 다른 손님이 보는 건 신경도 안 쓰고 정말 둘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지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크게 화도 못 내고 그냥 두 사람을 불렀더니 그제야 둘이서 저를 보고는 별일 없다는 듯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바로 제정신이 돌아와서 둘에게 화를 내고는 와이프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아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평생 이런 적 한 번도 없지 않았냐. 그러니 한 번만 봐달라. 애들 옆에만 있게 해달라며 빌고 빌고 또 빌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는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친구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정말 너무나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의 얼굴조차 안 보고 그냥 보냈어요. 아니고 그 친구고 너무너무 밉더군요. 그래, 그래도 딱 2번만 참자 다짐하면서 속으로 화를 삭혔죠. 그리고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병원 회식을 한다는 와이프가 중간에 사라진 걸 알게 되었어요. 순간 감이 오는 게 있어서 또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다녔고 지하 술집에서 아내와 그 친구가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 둘을 발로 차려고 했는데 제가 넘어지면서 제 발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와이프가 다시 도망쳤죠. 제가 무서워 강가로 도망가 있는 걸 경찰하고 겨우겨우 찾아냈습니다. 아내가 아주 벌벌 떨더군요. 저는 정말이지 2번은 아니다 싶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어찌어찌 또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평소엔 카톡을 잠가놔요. 어느 날인가 아내가 화장실에 가면서 카톡을 열어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호기심에 한번 읽어봤는데 또 충격적인 걸 보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같이 일하는 동생이란 사람이 언니 우리 회 먹으러 가자. 그 사람도 데려가자.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알겠더라고요. 이것들이 또 붙어 노는 건가 싶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리고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부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며칠 전 아내가 새로 핸드폰을 구입하면서 카톡을 새로 깔았는데 이전에 대화한 시점으로 돌아가더군요. 제가 뺏어서 읽어보니 아주 가관이 아닌 겁니다. 그 친구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 우리 같이 도망가자, 당신 애들도 데리고 오면 내가 다 키워준다. 아니 애들 다 클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 친구는 지한테 있지도 않은 재산까지 뻥을 쳐가며 아내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싶고 와이프랑은 끝을 내야겠다 싶어서 다시 추궁했어요. 아주 끝장낼 각오로 따지고 드니까 아내가 결국 다발을 하더군요. 그 친구랑 있었던 제가 알면 안 되는 일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친 뒤 한동안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 그 친구가 머리를 다치면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 친구는 고민 상담 등등의 핑계로 아내에게 다시 접근한 거더군요. 와이프는 회식 등의 모임이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중간에 따로 만나서 일을 벌인 거라고요. 정말 속이 터져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애엄마라는 이유로 제가 참고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정말이지 너무나도 괴롭고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동안 열심히 살았나 싶고 그동안의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괴롭고 또 괴롭고 그리고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도저히 2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정말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싶었어요. 지금은 제가 집에서 나온 상태고요. 와이프는 2번 다신 그 친구를 안 만난다고 각서를 써놨더라고요.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집을 나가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 애들은 무슨 죄고 저희가 잘 사는 줄만 아시는 양가의 부모님도 무슨 죄일까요? 지금 와이프가 계속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땐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제발 다시 돌아와달라고 필사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댑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애들이 다 클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던 와이프의 말이 콱 바뀌어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외로움에 지쳐 그 친구랑 서로 말을 나누다 보면 그 친구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모든 걸 배려하는 듯이 얘기하는 것에 강하게 끌렸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바빠서 제가 그간 아내에게 부족하게 했다는 건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제 마음이 너무도 괴롭고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속상한 일이 생겨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랑 남친 둘 다 모아놓은 돈 하나 없고 심지어는 양가의 도움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양가에는 허락을 받고 현재 같이 살고 있으며 그래서 당연히 둘이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빌라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에 들어가려고 양가에 허락받은 후 혼인신고를 먼저 했습니다. 식은 내년 5월쯤 올릴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더 혼인신고한 후로 어머님이 필터링이 없이 말을 좀 심하게 하시는데 여간 상처가 아닙니다. 그전부터 좋게 말씀하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오빠 귀하게 키웠다. 너는 나한테 잘해야 된다. 오빠한테 잘해야 된다. 오빠를 귀하게 키웠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하시길래 하루는 어머님, 저도 귀하게 자랐어요. 웃으면서 말했더니 정색하시면서 너보다 내 아들을 더 귀하게 키웠다고, 너보다 더 귀하다고 하시더니 제가 싫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혼인신고도 하고 어머님이랑 진짜 가족이니까 잘해보자니까 이번 추석 때 와서 같이 전부 치자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 아들도 딸도 한 번도 안 해봤다는데 저한테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네 말대로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냐, 너도 일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부터 계속 김치 담그는 법 알려줄 테니까 휴가 때 오라고 하시질 않나. 이번 여름에도 요리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까 와라. 제가 결혼하기만을 기다리신 분처럼 하루가 다르게 부르시네요. 그리고 모양새가 좀 웃기잖아요. 불편한 사이에 그 더운 날 불 앞에서 요리하고 있으려니 당연히 싫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배운다고 오빠한테 알려주시라 하니까 당황하시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하는 거라고 대놓고 말씀을 하시네요. 나는 우리 아들 일 하나도 시킬 생각도 안 하고 설거지 한 번도 안 시켰다 라고 하네요. 저도 저희 집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엄마가 하도 오냐오냐 하고 아직도 제가 기침만 해도 엄마가 괜찮냐고 물 떠다 주시는데 자기 아들은 나랑 같이 살면서 먹고 난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속상해 하시는 분이 왜 남의 귀한 딸을 불을 켜고 일을 시키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평생 애 안 낳고 살기로 했거든요. 2년 전 처음 오빠네 집 갔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알겠다고 하시더니 결혼식 하고부터 바로 애부터 낳으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예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구십니다. 오빠 혼자서 버는 걸로 힘들다고 하니까 다들 애 낳고 바로 일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150 버는데 지금도 둘이 벌어서 힘든데 애 어린이집 보내고 들어가는 비용이면 힘들어서 안 된다니까 애는 친정에서 봐주는 거라고 단번에 떠미십니다. 우리 엄마도 아직 일하시는 거 뻔히 알고 애가 오빠 성 따르지 내 성 따르는 것도 아닌데 나오지도 않은 손자 육아는 친정 몫이고 제 몫이네요. 계속 내조 잘하라고 언제 우리 집 와서 검사한다고 하시며 몇 동 몇 호나고 물어보셔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계속 대를 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빠 여동생 있지 않냐고, 딸이 대를 이으면 되지 않냐고 말대꾸를 했어요.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대를 어떻게 잇겠냐고요. 이게 말대꾸로 하냐며 한두 끝도 없이 저러시거든요. 그래서 미운털이 좀 박히더라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을 하면 또 그걸 예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취직을 오래 했는데 계속 맞벌이 하라고, 오빠 혼자 힘들다고, 요즘엔 다 맞벌이 한다고 얼마나 푸시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취직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마음고생을 2배로 했죠. 또 오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한테도 아가씨 아가씨 하면서 잘 대접하고 따르라고 아부하란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우 시집살이가 무서운 거라고, 제가 나이도 더 많고 손윗 사람인데 왜 잘 따라야 하나 싶지만 말씀부터 저렇게 하시니 좋은 마음이 들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빠도 제 동생들한테는 반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런 말들을 저 혼자 있을 때만 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람 돌아버리겠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속상해하고 분해서 울려고 하시더라고요. 듣다가 갑자기 네가 왜 안 귀하냐, 걔가 귀한 만큼 너도 귀한 거지, 지 자식 안 귀하게 키우는 부모도 있냐, 그 집 자식들은 가족 아니냐, 다 같이 음식하는 건 맞는데 왜 지 자식들은 안 시키고 너한테 그러냐. 저희 엄마 저 뜨거운 거 근처에도 못 가게 하십니다. 위험하다고 칼질도 못하게 하시고 다칠까봐 엄청 조심조심 키운 딸을 저리 대하시니 화가 나실 법도 하지요. 엄마가 오빠한테도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 어머니 왜 그러시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빠 하나 믿고 시집 보냈는데 우리 딸 귀한 딸이다. 사실 그 집 사람들 알기 전에 생판 남이었다. 가족이라고 묶이게 된 것도 오빠 때문인데 이런 소리 들을 동안 혼자 뭐 한 거냐. 그 사이에서 이러려고 시집 보낸 게 아니었다고, 그런 소리나 들으려고 결혼 허락한 줄 알았냐고 방방 뛰시네요. 행복해야 할 결혼인데 엄마가 눈물을 지으시니 얼마나 슬프던지요. 저도 얼마 전부터는 짜증나서 막말하고 되받아칩니다. 시댁에 잘하라고 잔소리하시고 또 저 싫다고 하시길래 저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불쌍하시다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으셔서 저 같은 며느리 만났다고 설거지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할 거라고 대들어버렸네요. 아버님은 안 그러시고 뒤에서 잘해주셔서 저도 내내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머님이 저러시니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빠랑 둘이서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님이 어머님을 못 이기실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남친은 효자 아니고 지네 집 전화도 귀찮아서 안 받고 저한테도 가지 말라고 해요. 안 가고 싶은데 결혼식 날 정하고 상견례 등등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네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머님의 구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합니다. 추가하여서 몇 자를 적습니다. 혼인신고 미리 한 건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그랬고 어머님이 아버님이나 남친 앞에서 저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남친도 제가 울면서 말하니까 속상해하면서 미치려고 합니다. 엄마는 대체 왜 저러시는 거냐고 미치겠다고. 남친이 아버님이랑 생긴 것도 하는 행동도 완전 판박인데 엄청 화목하시고 어머님한테 잘해드립니다. 어머니 과자통이 있는데 항상 좋아하는 과자 챙겨주시고 퇴근하실 때도 과자 같은 거 꼭 사오시고 꽃도 자주 선물해주세요. 저 자격증 시험 때문에 며칠 고생했는데 시험 끝나고 나오니까 남친이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면서 꽃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다 아버님한테 보고 배운 거였을 만큼 가정적이시고 표현은 잘 못하시는데 잘 챙겨주세요.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저희가 애 안 낳는다고 했을 때도 니네끼리 그렇게 생각했으면 알았다고 한 번도 이야기 안 꺼내셨고 어머님이 요리시키려고 하실 때도 아버님께 살짝 이야기했어요. 각자 집에서 각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는 이 집 살림도 모르고 도움도 많이 못 드린다. 옆에서 어정쩡하게 눈치 보고 서 있는 것보다야 오빠가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요. 우리 집 갔을 때 오빠가 그 옆에 서서 눈치 보는 걸 생각해봐라 했더니 알았다고 하시고 제 의견을 수긍해 주셨죠. 물론 실질적인 도움은 못 되었지만 오빠 친척분들 앞에서도 며느리가 이쁘다 하시고 예뻐해 주십니다. 어머님이 막 뭐라고 하시면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또 담배 폈다고 잔소리 하셔도 대꾸 안 하시는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세요. 남친도 아버님 닮아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이랑 있었던 일 하나도 얘기 안 하는 스타일. 누구 뒷담화 까는 것도 얘는 못합니다. 얘기할수록 본인만 스트레스고 듣는 사람 스트레스라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얘기할수록 자기만 깎아내리는 거다 하는 사람입니다. 집에서는 전적으로 오빠가 살림을 다 합니다. 제가 하는 건 성이 안 차는 것 같은데 밥도 맛있다고 하는데 잘 안 먹습니다. 저는 조미료를 많이 넣는데 오빠는 다시다도 안 넣고 처음에 너무 밍밍해서 저는 제가 해먹었는데 이젠 익숙해져서 식당 가면 조미료 맛이 느껴져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빨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다시 정리하고 저한테 바라는 건 옷 벗어놓은 거 잘 올려놓는 거 정도? 그래서 저는 청소기 밀고 가끔 밥만 해놓고 공과금 내고 돈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 딱 이 정도네요. 대신 청소는 베란다 빼고 저 혼자 돈도 제가 관리해서 오빠는 자기 월급 얼마 들어온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용돈은 신용카드 한 장을 쓰는데 기름값 포함 2, 30씩 쓰고 거기서 간간히 꽃이나 케이크 사오고 집안일도 완벽하고 하루 2시간씩 틈틈이 공부하고 회사에서도 지사장한테 예쁨 받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이 결혼에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 어머님이 문제시네요. 아니 어쩌면 저도 문제고 오빠도 문제인데 조언해주신 분들 말처럼 전부 문제인데 아직 좋아해서 못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우한테 존댓말 같은 건 오빠가 하지 말라고 했고 어머님과는 오늘 결혼식 끝나면 차단해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글 쓴 것도 잊고 있었어요. 너무 화나고 속상해서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사실 저건 빙산의 일각이기도 하고 오빠가 당장 집에 가서 말하고 온다는 거 말렸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나이 차이가 좀 있으셔서 아버님이 평소에 별말 없으신데 한번 이야기하시면 잘 됐는데요. 어머님도 오빠는 아버님한테 따로 말씀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결혼식도 안 해도 되고 이대로 둘이 살자고 하네요. 저는 그냥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둘이 너무 좋아하고 벌써부터 이런 일로 큰소리 오고 간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전세 들어가서 돈도 모아서 집도 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오빠는 엄마랑 이야기도 하지 말고 딱 자기만큼만 하래요. 자기가 엄마랑 얘기하거나 상의하는 거 봤냐고.
동생도 6개월에 한 번씩 연락할까 말까 하는데 자기만큼만 하래요. 전 부치는 것도 그냥 엄마가 해놓은 거 먹으러만 가자고. 어떤 집은 제사를 안 지내서 다들 각자 여행한다고. 우리도 부지런히 모아서 여행 다니자고. 댓글에 어떤 분 말대로 남편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중심 잡으면 고부 갈등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기를 안 낳을 거기 때문에 시댁이랑 엮일 일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시댁 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야 친자식도 아니고 정도 없어서 안 봐도 그만이지만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내 자식이라고 평생 지내신 분이라 시어머니가 충격이 좀 크실 것 같긴 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의존이 심하신데 시아버지는 그런 거 없으시고 시어머니 돌보시면서 사시는 게 중요해 보이세요. 지난 추석 때는 연락도 안 하다가 이번에는 신랑만 보냈는데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신랑 보더니 왔냐? 하고 이제 간다니까 쿨하게 그래 하시더랍니다. 좋으신 분인데 며느리 노릇을 잘 못하게 될 테니 그게 좀 죄송하네요. 후기입니다. 결혼 전 시집살이 시킬 것 같다던 예비시댁 후기입니다. 시집살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희 안 보고 살거든요. 시어머니께 구박도 받고 말대꾸도 하며 지내던 중 신우랑 대박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신우랑 시댁 모두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손 아래 신우이고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자꾸 반말을 합니다. 몇 번 교중해주다가 참고 넘어가기도 하였는데 한두 번 봐주고 하니까 나중엔 야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미쳤냐고 저도 같이 욱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신우한테 미쳤냐가 뭐냐고 해서 신우가 벼슬이냐고 나는 오빠랑 결혼했고 그럼 오빠랑 동급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신우가 아예 반말한 건 아니고 끝말을 놨다고 해야 되나? 응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수없이 했고 시어머니가 그건 반말이 아니라길래 욱해서 제가 홧김에 그럼 이것도 반말 아니겠네 그치? 이랬더니 시아버님도 그냥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된다고 하시고 그 뒤로 좀 더 큰 소리 오고 가긴 했는데 결국 그 집 가족들도 저 전화 문자 카톡 다 차단시켰네요. 남편은 자기가 가족들 다 차단했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그냥 서로 갈 때까지 간 거 이혼하라고 남편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명절 때건 언제건 저는 데려가지 말고 혼자 가라고 가운데서 중재 못하는 거 그럼 서로 고생 아니겠냐고 했더니 남편이 다신 안 보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되냐 내 딸은 남이지만 넌 가족 아니냐 명절 때는 각각 집에 가고 부모님 생신 때 찾아가라 그랬는데 아니랍니다. 아예 안 보고 살 거라고 가족은 저랑 자기 둘이라고 사건의 원인인 신우는 결혼식도 안 간다고 하길래 그 말 듣고 부모님이 너 못 지킬 약속은 하지 마라. 그러다 또 싸운다. 하니까 확실하다고 해서 지켜봤죠. 진짜 남편은 전화, 카톡 다 차단하고 시댁에 간 적도 없나 봐요. 언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머님 한 번 같이 뵀는데 자식이 해외에 사는 것도 아니고 5분 거리에 사는데 어떻게 연락 한 번이 없냐. 전화 받기 싫으면 문자로라도 잘 지낸다고 보내줘. 하면서 우시길래 진짜 남편이 연락을 안 하고 살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설에는 남편만 토요일에 보냈는데 4분에 출발했는데 14분에 집에 오는 길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선물만 주고 바로 나오는 길이라고 월요일엔 저희 큰집 가서 선물 세트 드리고 인사하는데 저희 집 큰어머니들이 왜 넌 시집 갔는데 시댁 안 가니? 하고 잔소리 하시길래 두 분 다 여행 가셨다고 하고 바로 나와서 놀러 갔습니다. 남편이 옷도 사주고 선물로 책도 사주고 같이 경치 좋은 데 가서 1박하고 그 다음날은 경주월드도 가보고 지난번에 어머님이 그러지 말고 아버님한테 죄송하다고 한 번만 하시는데 남편이 신우가 먼저 잘못한 걸 왜 저한테 그러냐 먼저 사과시켜라 했더니 다 같은 자식이라도 저나 신우나 똑같다고 뭘 그러냐 하시는데 남편이 또 그러긴 했지만 제 마이웨이 인생이 좋아요. 저희 엄마도 부모님 얼굴에 먹칠한 거 생각해서 당하고 살면 그게 더 불효하는 거래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요. 애도 뭐하러 나와서 고생하냐고 이 좋은 시대 살면서 즐기라고 살라고 하시고 남편도 지금 키우는 고양이들이랑 저 있어서 지금도 애 둘을 키우는 것 같다고 애 하나도 안 키우겠다고 하네요. 아직은 저희가 철이 없어서 이대로가 좋습니다. 일단 시집살이가 없는 것부터가 행복합니다. 폰으로 썼다 지웠다 해서 두서가 없었지만 다들 힘내시고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요즘 심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해서
이런 곳에 한번 살면서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려고 하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먼저 젊은 날에 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를 많이 사랑했기에 그 여자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네요. 그 당시 여자친구는 항상 하고 싶은 것도 많아 했었습니다. 여행뿐만이 아니라 선물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직업적인 욕심과 집착이 아주 강했어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던 여자친구는 항상 자기를 관리하고 가꾸며 여러 번 공채 지원을 했으나 번번이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여자친구는 엄청난 히스테리를 부리며 좌절을 했었고 누군가 본인을 무시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본인의 능력 부정인 것도 같은데 꿈만 많았던 여자였어요. 게다가 집안 사정도 어려웠기에 제가 곁에서 어쩌다 보니 많은 도움을 줬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도 아니었고 당시 여자친구가 변변한 직업도 없이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월급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여자친구와 결혼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여자친구도 자기가 입사만 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면서 매일같이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취업이 안 되어서 힘들었던 여자친구를 위해 저는 먼저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반동거 형식으로 같이 생활을 했었고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자친구의 취업은 계속해서 물 건너갔고 그 시간만큼 히스테리가 너무 심해져서 저도 점점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자친구에게 저는 다른 일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넌지시 설득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설득해본 그날이 여자친구랑 사귀고 나서 제일 심각하게 싸운 날이었던 것 같네요. 여자친구는 저에게 대뜸 내가 지금 취업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그깟 돈 가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니 그 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저에게 갑자기 헤어지자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도 저랑 같이 한 이불 덮고 자고 며칠 전에는 같이 웃으면서 여행을 다녀오고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저보고 헤어지자며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달라뇨. 저희 집에서는 여자친구와 제가 사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다 보니 여자친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여자친구가 아나운서 시험은 번번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당시에 대학교도 나쁘지 않은 곳을 나왔기에 저희 집에서는 그냥 결혼해서 여자친구는 살림살이를 하고 돈은 네가 벌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과 달리 그때 시기에는 여성에게 그렇게 직업에 대한 강요가 많던 시기는 아니어서 더 그랬던 것 같네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뜬금없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 뒤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다시 여자친구에게도 찾아가 봤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제가 하는 행동들이 범죄적인 스토킹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3년을 넘게 사귀었던 여자친구라 이별을 하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무작정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멕시코 지사에 지원을 했어요. 한국에 마냥 있었으면 계속 여자친구가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먼저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 그렇게 해외에 나가 3년을 넘게 멕시코에 지내면서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갈 무렵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현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아내는 저보다 4살이 어린 여자로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서로 취미도 생각도 정말 비슷한 게 많다 보니 연애를 시작으로 결혼까지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었어요. 솔직히 그쯤 되니 예전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는 모두 잊고 지내고 있었지만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우연히 전 여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결국 아나운서가 되겠다던 그 여자는 아나운서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을 했다고 지인을 통해서 소식만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 그녀와의 헤어짐 또한 좋은 추억은 아니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굳이 떠올리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멕시코 지사에 다녀온 경력도 인정받아서 승진을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그만큼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연봉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아내 또한 공무원 일을 했던지라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복지가 좋아서 저희 아이 둘을 낳는 동안 아내의 육아휴직 등을 활용해
다른 직장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내에게 남 부끄러운 짓 한 번 안 하고 여자 문제나 술 문제도 한 번 일으키지 않고 저희 부부는 잘 살아왔습니다만 그만큼 저의 완벽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졌던 것은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앞으로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얼굴이다 보니 참 많은 것이 서로가 변했지만 그래도 17년 전의 모습들이 얼굴에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서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인사의 말보다 대뜸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전 여자친구에게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17년 만에 얼굴 본 사람에게 갑자기 돈이라니 내가 너한테 그럴 정도의 관계는 더 이상 아니라고 그리고 네 남편이 나보다 벌면 더 훨씬 벌 텐데 왜 남편한테 안 하고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하니까 전 여자친구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저에게 양육비를 달라는 겁니다. 저는 도통 무슨 말인지 한참을 이해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설마 했는데 제 표정을 보더니 맞다고 나 사실은 네 아이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모든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통보도 없이 날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다가 지금 헤어진 세월이 얼마인데 내 아이냐고 했더니 전 여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와 그렇게 싸운 이후로 3개월 동안 바람을 피우면서 2명의 남자를 만난 거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저와 지내면서 자고 밖에서는 의사인 이 남자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전 여자친구에게 학원을 가라고 제가 준 돈을 전부 다 그 남자와 여행을 다니면서 노는 데 썼고 의사인 남자와 만나다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3년을 넘게 부부처럼 살던 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나운서는 자기가 힘든 것을 알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남편을 선택할까 고민 끝에 저를 버리고 그 남자를 선택했었고 그 와중에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범죄 스토커 취급을 받으며 버려진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전 여자친구는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임신 안 하려고 나름 관리를 철저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임신 테스트기를 써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체크하던 여자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상황이 믿을 수는 없었지만 예전에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더군요. 이 여자는 임신을 한 건 알았지만 저와 의사 사이에서 누구 아이인지 몰랐고 평범한 월급쟁이인 저보다는 돈 많이 번다는 의사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를 먼저 헤어지자며 쫓아냈고 그 의사에게 임신을 했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막상 태어나 보니 아이가 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제 와서 말했냐고 물으니까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도 몰랐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저를 닮은 것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제 아이인 걸 알았는데 그래도 자기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걸릴 거라고 믿고 여태 살았고 그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라는 게 활발한 시기는 아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나 남편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 주변에 친자 문제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듣고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들이 자기를 닮은 구석도 없고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달랐다고요. 결국 남편이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는 남편의 아이가 확실한 둘째만 남기고 자기랑 제 아들이랑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저한테 양육비라도 받으러 온 거라고 하네요.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큰 충격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저에게 저도 모르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이 여자의 가치관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거든요. 누구 아이인지 몰라서 뒤집어 씌운 건 아닌지 어쩌면 저를 선택했으면 그 의사 아이일 수도 있었을 테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있는 제 아내와 아이들한테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전 여자친구에게 내 아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하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남편의 아이가 아니면 너뿐이라고 하더군요. 듣고 있자니 참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여친에게 그렇게 말하면 너는 나랑 그 남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라고. 첫 번째는 나를 놔두고 바람 피운 거고 두 번째는 누구 아이인지 모르니까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운 거고 그때는 나를 스토커를 만들어서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말하고는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냐고요. 정말 내 아이는 맞기는 한 걸까? 진짜 그 아이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한 달을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약을 먹으며 버텨갔는데 어느 날 그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말하는 제 아들이라고 말한 아이가 저희 집을 직접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가 여기로 가래요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던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게 느껴져서 그냥 저도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아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는 아들 녀석도 자기가 여기 와서 진짜 죄송한데 자기가 어디 갈 곳이 없다고, 자기 엄마는 이제 저 때문에 자기 인생까지 꼬였다며 모르겠다는데 그냥 네 아빠 찾아가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전 여자친구를 두고 한참을 고민 끝에 일단 근처 PC방에 잠시만 들어가서 있으라며 아이를 보내놓고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울부짖으며 저한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희 아이들까지 나와서 엄마 왜 저러냐며 말을 하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도 정말 이 상황이 억울하고 미치겠다며 이게 내 잘못인 것 같냐고 하니까 제가 인간관리를 못했기에 그런 여자를 만나서 자기한테 피해를 입힌 건 사실이지 않냐며 자기는 그 애가 우리 집에 오는 꼴은 절대 못 본다고 못 박아 말을 하더군요.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피해자인데 결국 합의를 본 것은 고등학생이었던 혼외자 아들은 전 여자친구의 친구가 돌보기로 하고 제가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들의 친모였던 그 여자는 남편한테서도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버림을 받아서 그 후로 이상한 놈을 또 만나서 동거를 하면서 지낸다는 소식만 들었고요. 가난하던 그 여자의 집안 사정은 그다지 지금도 따지지 않았기에 제가 일정의 금액을 보내는 것까지 지금의 아내도 허락한 부분이라 현재는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도 몰랐던 아들을 만나며 식사를 하며 지내지만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싶었으며 그 여자가 너무 원망스럽네요.